전국에서 어린이 유괴 시도 신고가 잇따르면서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등하굣길 안전 대책을 발표한 뒤 현장 점검에 나섰고 학부모들은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의 한 공장에서 50대 남성 작업자의 팔이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령 삽시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첫 단독 자활 사업 공간인 충남 홍성 지역 자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홍성군은 센터 개관으로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어린이 유괴 시도 신고가 잇따르면서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 대책을 발표한 뒤 현장 확인에 나섰는데요. 실제 통학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수영구 강남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한꺼번에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하교 집중 시간대에 맞춰 통학로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대책을 발표한 뒤 이어진 후속 조치입니다. 현장에서 캠페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확인도 해보고 또 어린이들이 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이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윤 장관은 교문 앞 아이들 보행 동선을 살피고 위급 상황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의 운영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이른바 워킹 스쿨버스, 학생들과 함께 하굣길을 걸으며 교통사고나 범죄 위험 요소가 없는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이상한 아저씨들이나 누가 어른들이 다가와서 나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최근 3년간 모르는 사람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은 연간 150에서 190건 수준, 피해 아동의 75%는 초등학생 이하 저연령 아동으로 대부분 사건이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대책을 통해 아동 관련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최우선 순위로 경찰과 형사, 기동 순찰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통학로 취약 요소를 전수조사해 CCTV와 비상벨을 확충하고 아동 안전지킴이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도 도입합니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반복적인 안전교육과 즉각적인 신고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런 이제 낯선 사람들의 만남에 대해서도 주의를 계속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이 아주 작게나마 있어도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게 계속 교육. 보이는 순찰과 시설 보안만으로는 불안을 완전히 거두기 어려운 상황,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 제도 정비와 안전 예산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예산의 한 공장에서 50대 남성 작업자의 팔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쯤 예산군 오출이 일반 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A씨의 우측 팔이 기계 롤에 끼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우측 어깨에 개방성 골절을 입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롤러를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1일 새벽 5시 54분쯤 보령 삽시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4명 가운데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인근 어선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충남 첫 단독 자활 사업 공간인 충남 홍성 지역 자활센터를 개관했습니다. 홍성읍에 새로 문을 연 자활센터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조성됐습니다. 센터에는 반찬 제조 판매 등 자활 사업단이 입주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홍성군은 이번 센터 개관으로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청권에는 외국인 주민 31만 9천여 명이 거주 중입니다. 이는 충청권 전체 인구 574만여 명의 5.6%로 전국 평균 5%를 상회합니다. 구체적으로 충남 7.6%, 충북 5.9%, 대전 2.9%, 세종 2.8% 순입니다. 충청권에서 외국인 주민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충남에서도 아산과 금산은 두 자릿수에 진입했습니다. 아산의 경우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약 11%씩 증가해왔습니다. 이주 배경 아동은 2015년 1,609명에서 지난해 3,152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아산 관내 전체 초중고교 재학생 약 4만 7천 명 중 이주 배경 아동이 약 7%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반적으로 충남이 대전보다 외국인 주민 규모가 4배 이상 많지만 외국인 정책 예산은 약 55억 원이나 적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웹사이트, 건강보험 등 가입이 불가하며 공교육을 받을 수는 있어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 보육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가 2026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1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신청 방법을 당진시 김영빈 농업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업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1985년부터 2008년도 출생자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그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당진시는 이번 1차 모집에서 18명을 우선 선발하고 내년 하반기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 자녀 인원을 추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선정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3,6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 시설, 매입과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후계농 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 신용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신청 방법과 최종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 18시까지 어그릭스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하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
1670-0255 또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350-412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최종 대상자는 12월 진행하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서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김영빈 농업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심일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서영훈 의장 불신임의 건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서 의장이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합의와 표결로 확정된 사안을 뒤집고 회의록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원의 욕설과 폭행 시도 사건,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선출 논란 등 중대한 사건에서 의장으로서 수습과 조정 등을 하지 않아 의회 운영이 마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 의장은 동료 의원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의회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안건을 발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7일 당진시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태안과 천안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오후 6시 20분쯤 태안군 소원면의 태배 전망대 인근에서 산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 발생 당시 초속 6m의 바람이 불었지만 다행히 불이 크게 확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녁 9시 20분쯤에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33분 만에 꺼졌으며 산불 조사 감식반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21일 오전 7시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아파트 1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3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청양군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3억 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올해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는 2,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양군은 올해 정산 초중고 탁구부 지원과 경로당 무상급식 지원 등 맞춤형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청양군은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답례품으로 칠갑산 NH호텔 숙박 할인권 등 4족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서산시가 충남도의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서산시는 도비 20억 원 등 4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해미면 휴암리에 20세대 규모의 공동생활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동생활홈은 1인 1실 형태의 연립형 주거 공간으로 조성되며 야외 정원과 공동 텃밭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해미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다음 달 11일까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영농 경력 예비 농업인과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중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인 지역 내 18세에서 39세 청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 경력에 따라 월 9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또 농지 구입과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후계농 정책 자금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